지난 시간까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자,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다.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확률이 뭐냐라는 건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야,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?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이지, 50%지, 0.5지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.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죠. 그렇지. 근데 왜 2분의 1이고 왜 0.5고 왜 50%인데?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죠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. 자,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은 완전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균일하다는 건 뭐냐 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즉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. 이런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이걸 계속 던지는 거죠. 여러 번 던져서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온 게 몇 번인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진 횟수를 기록을 하고요. 그죠? 네, 횟수라고 써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하는 겁니다. 앞면이 나온 횟수.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중1 때 배웠죠? 상대 도수를 구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100번을 동전 던지기를 해봤더니 그 중에 X1번 앞면이 나왔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의 상대 독수는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? X1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그 다음에 얘를 200번을 던져봤어요. 그랬더니 이 200번 중에 X2번 앞면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상대 도수는 200번 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? 200분의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전 던지는 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번을 던져봤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 나온 게 X의 뭐 10이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이때의 상대 도수는 10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? X10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동전 던지기를 계속하면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인지 체크를 하고요.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상대 도수를 구하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구해 가다 보면 놀랍게도 이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상대 도수 있죠. 이 상대 도수의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냐 하면 0.5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요 0.5에 가까워진다.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0.5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 0.5라는 게 어떤 값이냐라는 건데 이 값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. 동전을 던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앞면이 나온 경우의 수, 요걸 얘기하는 거죠. 자,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입니다. 그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죠. 앞면, 뒷면 두 가지 중에 앞면이 나오는 건 한 가지입니다. 그래서 2분의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상대 도수의 값이 요 값, 즉 2분의 1, 다시 말하면 0.5에 가까워지는 걸, 점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값, 그죠? 2분의 1을 우리는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참고서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정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던진 횟수가 몇 번이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이라서 상대 도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값들을 보면 점점 0.5에 가까워져요. 그죠?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. 그죠?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. 그래서 이건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. 하루에 100번씩만 던져서 한 열흘 동안만 관찰을 해보세요. 그죠?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. 내가 몇 번 던졌는데 그 중에 앞면이 나온 게 몇 번이다. 그리고 상대 도수를 구해보세요. 그러면 실제로 정말 놀랍게도 이 상대 도수가 0.5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예. 시간이 많다면 10,000번도 해보고 100,000번도 해보세요. 진짜 놀랍도록 0.5에 가까워집니다.
아셨죠? 예. 그래서 요걸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확률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. 동전을 던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앞면이 나온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한다.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,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. 확률은 대개 P로 나타냅니다. 이 P는 이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예요. 그래서 이 probability의 P를 따서 확률을 나타낼 때는 P라고 나타낸다.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P는 이거예요.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. 이거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러면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.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.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? 자,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. 그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. 따라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됐나요? 자,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.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.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죠.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것은 눈이 1이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고 5가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것도요. 가만 보면 1이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, 3이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, 5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. 1의 눈이 나오면 여기 이제 한 가지씩입니다. 1의 눈이 나오면 3의 눈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죠. 3의 눈이 나오면 5의 눈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5의 눈이 나오면 뭐 1이나 3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. 즉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합의 법칙이에요. 그래서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이 되는 겁니다. 경우의 수가. 따라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니까 6분의 3 해서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이걸 또 생각해 볼게요. 동전을 2개를 던지는 실험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? 이건데, 자,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왜? 아무리 그 주사위가 똑같이 생겼어도 그 두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.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이 동전이 둘 다 똑같이 생긴 100원짜리 동전이다 하더라도 둘은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. 따라서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가능한 결과는요.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나가 앞면이고 다른 하나는 뒷면인 경우가 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뒷면이고 다른 하나가 앞면인 거 요거 2개를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왜냐하면 이 동전 2개는 모양이 아무리 똑같아도 서로 다른 동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거 요거 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갑니다.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, 동전 2개를 구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4가지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자, 4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됐죠? 자,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.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하나는 앞면, 다른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자, 4분의 이건 되겠죠? 그 다음에 하나는 앞면, 다른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요것도 있고 요것도 2가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4분의 2가 됩니다. 결국 이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대충 감 잡으셨을 겁니다. 자, 사실 이때도 이 4가지 있죠. 이 4가지는 동전 2개를 던졌으니까 동전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고요. 얘는 이 동전 하나가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에 따라서 두 번째 동전이 앞면 뒷면 나오는 게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돼요. 즉 곱의 법칙으로 2 곱하기 2는 4 해서 요 밑에 있는 4를 구하게 된 겁니다. 됐나요? 네. 자, 얘 보는 김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눈의 합이 9일 확률. 그죠?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. 주사위를 2개 던져서
눈의 합이 9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. 자, 그러면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입니다. 6 곱하기 6해서 36가지라고 말씀드렸죠? 그러면 36분의 자, 그 다음 눈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뭐뭐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자, 3, 6 가능합니다. 2하고 7은 안 되죠. 7은 주사위의 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4, 5가 가능하고 5, 4가 가능하고 그 다음은 6, 3이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총 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분자에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사건의 확률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됐나요? 네, 이제 확률이 뭔지 아시겠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.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정의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뭐라고요? 예,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입니다. 즉 확률값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